네, 안녕하세요. 방금 초대받은 최경석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글로 정리된 요거부터 시작을 하고 중간에 좀 원문을 봐야 되는 것은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은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는 그 신경기술에 대한 이 윤리적 이슈에 대한 보고서 요 부분을 좀 길게 보고요. 미래 세대 부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짧게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개를 부탁을 해주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랬는데 막상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요약을 해서 발표하기 좀 어려운 지금 최종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정 때문에 직접 문헌을 보여드리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이 한번 그 드래프트지만 초고지만 한번 좀 쑥 한번 본문을 훑어보면서 어떤 쟁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제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느 발표와는 좀 다르게 제 주장은 뒤에 조금 일부 몇 군데에 있을 것 같고요. 주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관찰하시는 시간으로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 지금 보고서 영어 제목은 결국 이제 Report of IBC, IBC의 보고서인데 Ethical Issues of Neurotechnology, 신경기술에 대한 윤리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신경기술 보고서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신경기술에 대한 윤리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가 이제 정식 명칭인데 그게 계속 유지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유네스코의 이 IBC가 있고요. 저희가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고 매번 이런 IBC에서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때로는 이 보고서가 IGBC, 그 Governmental Bioethics Committee하고도 연계가 되고 때로는 코미스트, 이 과학위원회하고도 연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회의들을 같이 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보고서, 이 신경윤리 기술에 대한 윤리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와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이 보고서가 아직 작성 중입니다. 최종본이 나온 상태가 아니고요. 최종 초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바로 엊그저께 4일 전에 이제 위원들한테는 메일로 파이널 드래프트는 보고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홈페이지에도 이 보고서 두 건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드래프트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제가 사이트도 이 각주에 알려드렸는데, 잠깐 그 내용을, 그 모양을 한번 보시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면요. 여기 이렇게 쭉쭉쭉 글씨가 써 있습니다. Draft to be further revised. 그러면서 not to be ci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하지 말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마 밑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공개는 해서 의견은 듣고 생각해보는 기회는 주겠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마치 이것이 정해진 문구 표현인 것처럼 인용을 해서 확산되는 것을 좀 막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몇 가지 이제 팩트, 저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팩트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 구성 이후 주목할 만한 요 쟁점이나 사항은 제가 문구를 직접 기록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약간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으로 제가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러는가 저러는가 이렇게 해서 인용을 하지 않았어도 그냥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했고요. 코멘트라고 한 부분은 제가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나름 제 개인의 의견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굳이 인용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런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가 약간 좀 독특하고 또 슬라이드 자료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워드를 보여주는 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고서 작성 과정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흥미있는 부분은 아닐 거기 때문에 핵심만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년, 요때 이제 결정을 해서 워킹 그룹을 만들고 코로나 때문에 메일로 주로 5월과 9월에 이제 워킹 그룹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고요. 2년, 1년 전이네요. 예, 1년 전, 2020년 12월에 이제 초고가 만들어져서 보통 뭐 9월에는 파리에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편한 건지 한편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에 출장을 안 가고 편하게 집에서 이제 이 줌으로 모든 그 IBC 회원들을 이제 줌에다 불러다가 이제 이렇게 파일을 올려놓고 줌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2020년 12월에는 이제 저도 참여를 해서 줌으로 회의를 했고요. 시간이 뭐 파리 시간으로 한 1시인가 2시인가 하니까 이제 저희는 한 9시쯤 9시 10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한 3시간 정도씩 회의를 해서 우리 시간으로는 한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이제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어느 정도 요때 정리가 되니까 이제 바로 몇 개월 후, 그래서 21년 올해 초에 이제 검토회의를 또 하고 요때 이제 IBC하고 IGBC가 같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21년 6월에는 피드백을 또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최종 버전을 8월 버전으로 온라인에 올려놨고, 최종 버전 바로 전 걸로. 근데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2021년 12월 10일자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이거 같아요.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리면 집단 지성에 근거한 보고서 작성 활동. 늘 그렇듯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아주 자주 하는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좀 지난한 시간의 과정이 있지만 어찌됐든 누군가가 초안을 만들고 검토하고 의견 받고 뭐 근데 그게 굉장히 실제 이제 회의를 해보면 이런 식입니다. 뭐 이걸 보여주고 자 거기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지만 번호 1, 2, 3, 4가 달려 있거든요. 문단별로. 그러면 1번부터 5번 문단까지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위원들끼리 이제 뭐 표현을 바꿔야 된다. 뭐 그건 너무 강하게 표현됐다. 뭐 이런 개념을 쓰는 게 더 낫다. 용어를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드래프트를 만든 사람이 의견을 반영하고 메모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긴 얘기 있으면 이메일로 줘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 레코멘데이션까지 다 이제 보는 거고 레코멘데이션은 물론 제일 마지막에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죠. 이게 최근이라 그래도 올 초였던 것 같아요. 네. 올 초인지 6월 회의 때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공개된 버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또 추가로 수정할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인용하지는 말아라라고 하고 있어서 저 역시 이제 보여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에 대한 한글도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뉴로 이미징이나 뉴로 디바이스, 뇌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문제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리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제목에는 언급했지만 사실은 원칙을 체계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그냥 개념들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증강 문제 다루고 있고요. 임상시험과 연구윤리 문제, 그다음에 이제 법 파트에서는 자유지의 유무 문제의 논란 때문에 새로운 딜레마가 생겼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어떤 입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동의 문제를 다루고 핵심은 요거인 것 같아요.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최근에 여러분이 뭐 뉴로라이트라고 신경권이라고 번역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인지적 자유에 대한 권리 이게 이제 새로 주목해야 될지 말지를 언급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독자적인 용어를 쓰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는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럴 만한 본질적인 가치, 즉 그럴 만한 권리가 새로 존재한다고 해서 꼭 쓴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논란의 답은 안 하고요. 그냥 편의상 어찌됐든 뉴럴라이즈라는 개념을 권고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에서는 책임 있는 혁신과 그에 관련된 원칙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 52페이지고 최종본으로 온 거는 내용 그 자체는 40페이지까지고요. 뒤에 이제 용어 정리, 그다음에 뭐 구성물들이죠. 참고문헌 여기서 아마 2페이지가 늘어난 것 같아요. 총 54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주목할 만한 주요 쟁점, 제가 이 내용들을 한번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원문을 보겠습니다. 뇌 관련 정보가 의료 영역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지를 않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정착된 가버넌스의 틀 위에 특화된 규정이 존재하는가, 사실 거의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신경과학 기술이 대체로 통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기존의 유네스코의 생명윤리 및 인권에 대한 보편선언과 연계성을 지니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 기술의 관점에서 인권에 대한 적응력 있는 해석을 자기네들이 제공해 보고자 하는데 그러면 어떤 권리들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그 답이 이제 지금 요 질문을 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해당 내용을 인용할 수가 없어서 질문으로 던진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화면을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도입 그 서문이죠. 그 다음에 오버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LC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과학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는 게 기초 ABC죠. 그래서 뉴로 이미징, 뉴로 디바이스는 이렇게 전기 자극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고 심지어는 이제 그 DBS라 그래서 아예 그 뇌 이 스컬 그 뭐죠? 요 두개골을 구멍을 살짝 내서 그 사이에다 침을 집어넣어서 전기 자극을 주고 자극을 주는 기계는 우리 어깨쯤에 어떤 피부 밑에다가 놓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기술이 다 언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CI라 그래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것도 기계 장치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늘 수도 있고요. 어쨌든 뇌신경과 이제 컴퓨터 사이에 연계되어 있는 장치에 대한 연구고. 그다음에 이제 AI를 언급하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해 보이잖아요. 그 뒤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뉴로사이언스의 발달과 AI를 띄워놓고 볼 수가 없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만 독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뉴로 테크놀로지 안에는 뉴로사이언스, 뉴로 테크놀로지 그러면서 AI 문제까지도 포함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윤리를 봐야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ABC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사 윤리 원칙은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기보다는 개념을 언급하고 있고요. 당연히 증강 문제 다루고 있고 임상과 요 두 부분이 굉장히 좀 겹치고는 있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법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동의와 관련해서나 뭐 새로운 게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충분한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시범적으로 굉장히 어드밴싱하고 있는 과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 그래서 핵심 사항은 좀 섬세하게 기존의 틀을 무너뜨리는 만한 건 없고요. 기존의 가버넌스 체계의 법을 사용하긴 하는데 전문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심의를 할 때 조금은 더 동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면밀하게 보고 새로운 기술이라는 입장에서 조금 민감하게 보라는 거와 중요한 것은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들이 아까 얘기하는 그 증강 문제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라든가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이 아이들에게 이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장애인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그 보조 기술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취약성에 대한 검토를 좀 면밀히 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권리를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이어서
새로운 어떤 권리들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 cognitive liberty라는 말을 직접 사용을 하면서 기존의 사상의 자유라 그러고 말할 수 있는 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부각은 시킵니다. 그리고 이 권고 파트에 가서 뉴럴라이트라는 말은 쓰는데 스스로도 던지는 질문이 지금 여기처럼 Are we talking about the same liberty? 우리가 이게 같은 리버티를 말하고 있는 거냐 아니냐고 질문을 던지고 같다 다르다 제가 생각하기엔 명확히 답을 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집단지성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 좀 취약점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컨센서스가 있는 부분을 공개하는 장점은 있지만 한편으로 학문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답을 내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뭐 감안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은 이제 법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기계론적이고 또는 그 결정론적인 시각, 뉴로사이언스의 발전이 결국 인간에게 그런 식의 새로운 틀을 제공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선 명확하게 여전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아무리 기계나 이런 것이 도움을 받더라도 그것은 툴이다 라는 입장을 좀 명확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포스트 휴먼 하시는 분들하고 논쟁이 좀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저로서는 동조하는 입장이어서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결론은 좀 위험스럽지만 현재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시간이 돼서 말씀드릴 미래 세대도 좀 비슷합니다. 미래 세대도 조금 핵심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캐스9이 나온 마당에 굉장히 점라인 테라피에 대해서도 정확도를 가지고 편집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많이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퓨처 제너레이션의 보고서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커우셔스하게 그래서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연구에 대해서 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지스트리를 해라.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기구들과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교육을 강조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버넌스에서는 이제 책임 있는 혁신을 해야 되고 좀 주목할 만한 건 민관 협력 체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당연히 뭐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민간도 이익을 얻는 투자를 하고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연구도 하지만 재밌는 건 특허 부분에 있어서도 공유, 쉐어링을 하라든가 또는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데이터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협력을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이제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이것이 파이널 드래프트에까지는 있는데 정말 파이널 버전까지 그런 용어들이 그대로 갈지는 물론 확인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가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수정하거나 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방향, 그래서 이번 보고서의 그 여러분의 이제 스타디에선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오늘 여러분이 본 내용이 파이널에도 한 7, 80%는 다 갈 텐데 혹시 뭔가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 이면에 각국의 이해관계 또는 과학자와 윤리 또는 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약간의 이해관계들이 이제 변화가 생겨서다.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코멘데이션 부분이 있는데 요거까지를 해서 지금 저한테 한 10분에서 이제 15분 정도는 직접 요 문헌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많은 나라들에서 이미 뇌사, 전뇌사죠. 전뇌사로 죽음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냥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시면 제가 포인트한 것만 이 자료는 다 드렸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글을 읽으시면 재밌는 포인트들을 좀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싶고요. 일일이 다 보진 않겠습니다. 뉴로 테크놀로지의 데피니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 화학 전기 신호가 뇌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과학적으로 중요한데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데 뉴런의 작동이 과학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라는 거죠. 화학 물질이 서로 세포 간에 교류되고 전기 신호가 교류되고. 과연 근데 이게 어떻게 총체적으로 되느냐는 연구 중입니다. 이게 뭔가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에틱스의 영역이나 심리학의 영역에서 윤리학이나 심리학에서 영역에서 사용하는 좀 이런 거칠은 개념들이 지금 신경과학적 체계 속에서 어디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규명해낸 상태는 사실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브레인 이니셔티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이건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거에 천착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요 부분입니다. 새로운 권리로 지금 요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다룰 내용이긴 한데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인지적 자유, 인지적 이 리버티, 프리덤보다 리버티를 썼습니다. 그죠? 간섭받지 않을 자유 또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할 자유, 이런 의미를 갖고서 cognitive liberty, 인지적 자유라고 말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mental privacy에 대한 권리. 사실 근원적으로는 프라이버시에 소속될 것 같죠. 그다음에 right to mental integrity. 그러니까 나의 인테그리티가 손상되지 않아야 될 권리. 그러니까 내 인테그리티를 손상시키는 외부적인 주입이나 인베이시브한 침습적인 조작 같은 거를 받지 않을 권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반인한테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가 좀 문제될 수가 있어서 저런 권리들을 좀 언급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의 심리적인 지속성이 유지될 권리,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것을 퀘스천으로 if로 물어보면서 이 권리가 already 이미 우리의 인권이라는 개념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우리가 고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답을 좀 흐리고요. 어찌됐든 보다 명백하게 이 권리가 존중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시간상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 포인트만 찍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fMRI의 스캔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뉴로 활동, 신경 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측정 값을 보여주는 것인데, representation, 표상하는 것인데, 즉 그것을 묘사하는 것인데, as if, 마치 실제 활동 중에 있는 뇌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스냅샷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어서 이것은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장이 프랑스의 신경과 의사입니다. 이 IBC 지금 위원장이.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에서도 과학적으로 뭔가 좀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이야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뉴로 디바이스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 DBS가 바로 직접 전기 자극을 뇌에다 집어넣는 것이고 파킨슨 디지즈 치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런 메이저 디프레션에도 쓰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요거는 두개골을 트랜스캐니얼, 이거는 뭐냐면 두개골을 관통하는 전기 자극들의 장치입니다. TDDCS 뭐 이런 거. 문제는 요겁니다. Do it yourself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를 주면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조작을 하는, 그냥 이게 이제 의료기기가 아닌 거로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걸 사용하면서 우리의 뇌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컴퓨터,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이제 가능은 한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 AI 관련해서도 직접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AI의 역사가 뉴로사이언스랑 이렇게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뭔가 우리의 의사-환자 관계를 이 AI가 바꾸지 않겠는가와 이 알고리드믹 디스크리미네이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고리즘을 짤 때에 그 알고리즘 자체에 어떤 그 편견이 들어가서 차별적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서는 좀 아마 서막만 띄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인시덴탈 파인딩입니다. 뭐 프라이버시 이런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뭐 이것까지 여러분한테 뭐 설명할 정도는 아니고 다 아실 내용이고, 우리가 이 지네틱에서도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가 똑같이 브레인 이미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취급해야 될 거냐 하는 이제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 AI를 언급하는 데에서는 요 뒷부분에처럼 빅데이터 문제도 여기다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통적인 것보단 더 이런 그 기술을 하면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에틱스 문제인데요. 원리라고 말했지만 사실 원리가 나오진 않고 human dignity, personal identity, autonomy, mental privacy, 그다음에 accessibility and social justice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 기술이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하고 접근할 수 있게끔 이게 보장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지금 언급을 해나갑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바디의 인테그리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브레인과 마인드의 인테그리티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깊게 들어가면 심리철학적으로는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급을 피하죠. 그건 논쟁이 심하니까. 다만 내 브레인과 바디의 인테그리티도 고려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내 휴먼 바디라는 인테그리티의 틀 안에서 이걸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논리적으로 요 최소한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 인테그리티를 서구식 사고방식이죠. 깨트리는 것은 한이고 이 인테그리티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베너핏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일 수가 있는데 적어도 치료적 효과가 있고 그걸 동의하고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연속성과 퍼스널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뭐 그럴듯하게 로크 뭐 이렇게 언급은 하지만 결국은 아이덴티티가 심리적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신체적인 바이올로지컬한 접근의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내러티브, 나는 누구야라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의미의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인지할 수가 있죠. 그런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모두 딴 것으로 뭐 브레인의 어떤 뇌신경이라든가 이런 거로 다 환원된다라는 측면의 아이덴티티. 그래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접근이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소개는 하고요. 그러나 뭐 어느 한 입장이 반드시 옳은 거다. 뭐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기술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 기억을 조작하는 기술이 우리한테 기억을 지울 수도 있고 심지어 변형시킬 수도 있는 게 치료로는 당연히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덴티티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치료상 내가 이거를 하겠다는 거를 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봐야 된다. 이런 정도 선에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DBS 같은 경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생각인데 이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의사가 리모트로 통제를 해가지고 나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중간에 이 자극을 주니까 자기가 뭔가 여기서 자기의 어떤 이 셀프가 이렇게 통제당하는 듯한 것을 분명히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정도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결론에 당연히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치료 목적으로는 이거를 하긴 해야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금 이상한 말도 하기는 하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의 authentically 진정성 있게 자기다라는 거를 심지어 이런 병이 없는 것보다 병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줘서 약간 좀 이상한 얘기 같이 들려지기는 해요.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한 특별히 어떤 함축을 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질병이 있는 것을 극복해서 무조건 다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그것이 자기 아이덴티티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언급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엔 뭘 의식한 거냐면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청각장애인이 자기의 아이들을 청각장애를 가진 채 그냥 키우고 그것 자체도 그들의 인테그리티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의식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그러나 이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이 뇌 기술에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오토노미에서 특별한 얘기는 나오는 건 별로 없는데 뭘 주목해야 되냐면 이건 뭐 비첨 얘기한 거고요. 이 vulnerability의 정도를 왜 고려를 해야 되냐면 뉴로 테크놀로지가 이 자율성을 측정도 할 수 있게 될 터이니
이 부분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시술을 한 전후로 여기 after the intervention이죠. 시술을 한 전후로 자율성이 바뀌었는지를 측정을 해서 그의 자율성을 이것까지 고려를 이제 하고 결정을 좀 해라.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자율성은 시술 말고 두 가지의 자율성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데 하나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컨센트를 할 자율성이지만 또 하나는 어떤 자율성이냐면 데이터 사용입니다. 내 뉴런 데이터가 획득되고 취급되고 뭐 공유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지 여부의 자율성.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적어도 옵트아웃 방식을 고려하라라는 제언은 있지만 적어도 옵트아웃도 동의의 방식이 하나니까요. 동의에 기반해서 쓰라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굉장히 인테그리티를 강조하니까 뭔가를 안 해야 될 것처럼 암시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재활에 이 기술이 사용될 수가 있고 그래서 오토노미의 능력 또 그 사람의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우리가 다 아는 동의의 내용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얘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페셜 어텐션을 해줘라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요 부분인데 조금 이 인포메이션이 완벽한 거냐 뭐 이런 의심이 있다라는 얘기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우려는 좀 주목할 만한 건데요.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예측할 수도 없는 알고리즘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뭐를 하라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 AI 관련해서 어카운터빌리티를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책임성이라고 누군 번역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어카운터빌리티는 설명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AI 개발자가 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최근에 많이 이제 부과하는 이유는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게 될 때 생기는 이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프라이버시 당연히 이제 뭐 같은 거고 뭐 마인드 리딩 때문에도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뉴로 데이터라는 거는 정체가 뭐 당연한 거죠. 내 오리진 오브 셀프이고 그래서 특별히 프로텍션을 해야 될 정보로 신경 데이터를 여겨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가져가거나 함부로 읽어내거나 함부로 조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이제 직관적으로 나오는 얘기여서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회적인 접근, 정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강 문제를 터부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증강이 치료를 넘어서 증강이라고 하는 기술이 올 것은 당연히 얘기는 하고 있고 그리고 증강이 어떤 곳에 쓰이냐면 이렇게 레크레이셔널한 것도 있고 밀리터리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건 예견을 하고 있고 증강과 치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증강을 찬성하는 아규먼트 소개하고 우려하는 아규먼트 소개해서 결국은 이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철학적인 논쟁인 거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개하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벌러너블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취약성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이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특별히 뭐 어느 한쪽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금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회적 논란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주의할 점, 우려 또는 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거는 있는 그대로 그냥 소개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각별한 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듀얼 유즈라는 용어를 좀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미래 세대에서도 나오는 건데 듀얼 유즈라는 건 한 가지의 목적이 긍정적으로는 개발이 돼서 쓰이는데 부차적으로 이것이 나쁜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쪽에서 나오는 보고서에도 이 용어가 있는데 예를 드는 거를 화학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러지의 바이럴러지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바이러스 학이 나름 의미가 있었고 치료에 사용되고 하지만 그것이 악용돼서 즉 나쁜 데에 쓰여진 게 이제 화학 무기다. 그래서 이 신경기술에서도 듀얼 유즈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듀얼 유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밀리터리 유즈가
사실 증강하고 관련이 좀 되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당장 무슨 결과물이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No research study나 proof가 있어요. 증강, 치료에서 개발된 거를 인핸스먼트로 쓰는 데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뭐 과학적인 거는 없지만 적어도 그 사용되는 것이 현재는 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경고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주의해라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정도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There is a particular concern in children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야기하고 있는 것 주의해라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뭐 클리니컬 에틱스, 리서치 에틱스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갈게요. 앞에서 했던 얘기 정도에서 제가 그쳐야 할 것 같고요. 법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아까 그런 얘기들입니다. Open up a question about proper legal concept of free will 이렇게 아주 거창한 얘기는 했지만 당연히 결론은 그 얘기 여기 지금 리벤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공통된 해석이 없다. 얘기를 하고 컨센트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사람들의 동의 능력에 대해서 오히려 신경과학 기술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와 핵심은 지금 새로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윤리의 틀에서 뭐 얘기하는 거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 부분은 좀 주목할 건데 뉴로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구속하고 있는 어떤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냥 동의 그 프로세스 정도에 지금 있는 거지 각국이 사실 신경과학 기술 사용할 땐 특별히 어떻게 해라 신경 데이터를 쓸 땐 특별히 어떻게 해라 지금 현재는 그런 건 없는 상태다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이제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것은 동의 없이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GDPR하고도 좀 갈등의 국면이 좀 보여요. GDPR은 동의 없이 쓰는 거를 또 허용하고 있죠. 가명 처리하고 뭐 등등. 근데 여기 보시면 누구나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죠. 인테그리티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거. 이건 동의 없이 매니플레이션이니까 연구하고는 또 상관없는 거죠. 데이터하고. 일단 이제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의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것은 이 기술이 우리의 동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뇌신경 기술이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동의 능력이라는 게 정신적 작용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완벽하냐 정보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좀 질문은 제기합니다. 질문이 있다. 답은 내리지 않고 현재 우리의 전통적인 인폼 컨센트나 여기에 대한 도구나 또는 가이드라인이 이런 그 신경 기술에 적합한지 자체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이 제기는 되고 있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특별히 뭘 어떻게 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 브레인 데이터는 당연히 민감 정보로 다루어야 한다는 결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알 권리 모를 권리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최소한 재밌는 건 모를 권리라는 거는 지네틱 인포메이션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게 된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새롭게 우리가 주목할 권리가 있겠느냐 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그거를 언급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EEG가 유니크한 바이오메트릭 아이덴티파이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식별자가 될 수 있다. EEG가 그런 가능성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많이 이해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일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비식별화된 데이터가 결과적으로는 식별화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제 알아두어라. 그러나 옵트아웃하는 방식을 개발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동의한 한 형식이니까 뭐 그렇게 글쎄요.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양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요 부분이죠. 이 규정의 문제에서 동의 없이 저는 좀 반대인데 또 IRB의 이 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이 메디컬 리서치 외에서는 어떤 그 밖의 연구에 있어서 어떤 이 규정의 문제들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는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를 우려를 해서 보라는 건지 제 생각에는 그런 새로운 어떤 레귤레이션을 좀 리뷰
검토할 필요가 있다가 모르겠어요. 우려의 소리로 검토를 하는 건지 새로 만들으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 보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 이제 새로운 가버넌스도 개발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조금 위험스러운 발언으로 읽힐 수도 있다 싶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이런 보고서가 늘 그렇듯이 밀도 언급하고 롤스도 언급하면서 뭐 이 기본적인 이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쭉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스킵을 하고요. 여기 보면 뭐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리버티, 커그니티브 리버티를 말함으로써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인지적 자유의 그 파지티브한 포뮬레이션, 네거티브한 포뮬레이션, 나에게 함부로 내 인지에 뭔가를 너희들이 뭘 주입하려고 하지 마. 그것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신경과학 기술이 이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넓게 사용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될 권리다. 이 포뮬레이션이 그것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소위 말해 자유도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글쎄요, 뭐 그 자유를 이름을 저렇게 꼭 달리 붙여야 되는지까지는 저도 좀 의구심이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덤덤하니 소개를 하는 거죠. 이런 새로운 휴먼 라이트라고 소개가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뭐 이엔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죠. 이 이엔카라는 스위스 학자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장을 현재 하고 있고 이쪽으로 지금 논문이 나오기도 했죠. 이런 국내에서도. 그다음에 리베 실험을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행에 의존해 있는 것이지 과학 그 자체에만 의존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걸 시스템의 본질도 아니고 거기에 기초도 아니다. 뭘 말하려고 이렇게 가냐면 우리가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그거는 사회적인 이 관행에 의존해서 된 시스템이지 과학적 증거에 의존한 시스템이 아니다. 과학적 증거에 의존했다면 1인 1표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이념적인 거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프리 윌이라는 것은 사회의 관행으로 will be still 돼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뉴로사이언스가 아무리 발전해서 신경이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걸 알려주더라도 프리 윌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판사, judge는 will always make the just decision. 여기 지금 오타 같아요.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은 전문가로서 증언을 법정에서 해줄 수는 있지만 판사는 당연히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뉴로테크놀로지가 과학혁명과 같이 혁명이기는 하지만 어디의 혁명이에요? In tools, 도구에 있어서의 혁명일 뿐이고 이 도구는 인간을 위해 serve, 봉사하고 기여하기 위해 개발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트랜스휴먼 하시는 분들은 놀라 자빠질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의 컨벤션의 시스템, 사회적 컨벤션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기초한 세계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has been the real. 이게 더 현실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를 얘기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것은 결국 이 사회적 컨벤션이고 또는 인권이란과 관련성에 있는 것이고 도구,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입장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찬성하기 때문에 저는 해피. 그러나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반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책임 있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가 흔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는데요. 공개, 책임 있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위험이 뭔지도 알려줘야 되고 대중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요 얘기 아주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술 개발할 때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비용을 내는 것이고 무엇이 불확실한 것이고 누가 이 과학에 대한 억세스나 기술에 대한 억세스를 컨트롤하며 어떤 조건 속에서 컨트롤하느냐 이런 거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 가버넌스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굿 가버넌스라고 하는 체제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게 지금 중요한 가치들 아니겠습니까? 공개, 개방성, 투명성, 정직, 그다음에 이 accountability, 해명 가능성, 즉 설명 가능성, 그다음에 그런 이 레귤레이션 안에는
또 재밌는 게 personal oath를 집어넣어요. 의사들이 선서하는 것처럼 과학기술자들도 나는 어떠한 과학기술을 앞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좀 넣으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은 이제 당연히 뭐 불평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결정할 텐데 경쟁적 정책에 대한 우려도 이야기하고 있고 퍼블릭 인게이지먼트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요게 좀 많이 개발될 필요는 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하시는지는 좀 저희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 퍼블릭 인게이지먼트의 핵심은 뭐냐면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신뢰를 구축해 놓는 신뢰를 개발해내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육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개발할 때 이것 좀 해. 모니터링 해라. 감시해라. 그다음에 책임성을 강화해라. 그다음에 여기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를 강화해라. 그다음에 디바이스에 대한 뭐 추적도 해라. 거기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제공해라. 그다음에 인포메이션을 명백하고 이해 가능하게 줘라. 특히 그 안전성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임상적인 어떤 성능 성적표, 그 디바이스의 성적표.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뭐 우리 임상이나 이제 IRB 관련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우리 나오는 어떤 얘기들입니다. 이건 이제 연구 관련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화두가 시작되지만 이미 이제 이렇게 문서에 집어넣을 정도로 어떤 뭐 프로그램이든 뭐를 개발할 때 이제 젠더 뉴트럴한 프로덕트가 되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하는 이제 민관 협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서로가 윈윈하는 시츄에이션을 만들어라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펀드가 되는 건 정부가 펀드하는 건 당연한데 여기 보면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 여기 보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즉 직접재산권의 운영 뭐 이런 데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법을 써라. 그래서 오픈 사이언스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언급들이 나옵니다. 레코멘데이션은 이제 앞에 나온 내용을 쭉 압축해서 정리한 것들이어서 그냥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정리된 걸 보는 걸로 제가 일일이 다루기엔 시간이 좀 2분이나 초과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재미난 것은 여기 보면 유네스코라든가 다른 국제기구에게 요청하는 바, 뭐 우리 멤버 국가에게 요청하는 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리서치 커뮤니티 연구자들에게 요청하는 거, 그다음에 산업계에 요청하는 거, 재밌는 거는 미디어에 요청하는 거. 이 과학 의사소통의 이 미디어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 미래 세대는 비슷한 과정으로는 이루어졌고요. 똑같은 스트럭처입니다. 인트로덕션,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한 과학의 얘기, 윤리적인 얘기, 그다음에 이제 법에 대한 얘기, 그다음 레코멘데이션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레코멘데이션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미래 세대를 우리가 대신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신해서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휴먼 지놈에 대한 에디팅에 대한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 배아 연구를 할 때에 특별히 배아 말고는 어떤 이 정보를 얻는 대안이 없을 때 배아 연구를 퍼밋해라. 그 기존의 보수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함부로 배아 연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배아 연구 관련해서 여전히 좀 그런 태도예요. 그리고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이 진 오토노미와 인테그리티를 좀 프로텍트 할 것을 이야기해서 함부로 진 에디팅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도 보면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자세히 다 볼 수는 없는데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Universal Basic Income 이거를 도입하라는 게 아니라 should foster the discussion 이거에 대해 논의를 촉진하래요. 우리 지금 기본소득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근데 그 기본소득은 딴 게 아니라 베이직 니드를 충족하는 무조건적인 충분한 인컴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라. 이런 좀 재미난 포인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나라는 달성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가 너무 많으니까 유니버설 헬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든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줘라는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퍼블릭 헬스에 대한 강조. 이걸 이제 국가가 좀 노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 세대에 대한 그 관심을 프로텍트할 이 옴부스먼 같은 이런 가디언을 우리가
이제 구축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듀얼 유즈에 대한 관리, 그 오남용이죠. 미스 유즈에 대한 위험을 줄여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점 에디팅과 관련해서도 뭐 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는 안 하는데요. 이 specific precaution, 이 입장에서 진 에디팅을 좀 경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죠. 이제 섣부른 상업화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정부가 할 일, 연구자가 할 일, 국가 단위에서 할 일. 그래서 국가 단위가 할 일은 이런 거죠. 어드바이스하고 가이드하고 디스커션을 프로모션해라. 이런 쪽에 있고, 그래서 스테이크홀더들이 디스커션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분 지금 초과됐는데 여기서 저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좀 찬찬히 보지 못해서 좀 죄송한데 핵심은 정리하자면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철학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논의는 사실 좀 심각하죠. 미래 세대는 존재하지도 않는 세대인데 그들의 인터레스트를 어떻게 할 거야라고 철학하는 사람들은 논쟁은 많지만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세대는 어쨌든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 세대를 대변해서 여러 가지 국가 연구자들이 뭔가를 주의해야 되는데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주로 드러냈다. 발표 형식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먹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신없이 이렇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 학원 강사 같은 스타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